네, 아, 예. 아. 야, 제가 이 안경을 바꿨는데요. 바꾸고 지난주에 저희 집에 갔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저 어머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학원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여기서 유일하게 알아보네. 근데 이걸 누가 알아봤냐면, 제가 그 구미에 수업을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밥을, 고봉민 김밥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2주에 한 번씩 내가 저녁을 먹어요. 지난주 월요일 밥 먹는데, 그 아저씨가 나이 좀 드시는 그 나오는데, 계산하는데, 안경 바꾸셨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은 저를 2주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도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안경 바꾸시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아니, 여기 밥 먹으러 자주 오시니까 제가 안다고. 야, 아무도 못 알아보면 그 아저씨가 알아보시고, 사장님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 제 안경이 이게 좀 저게 있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바꿨거든요. 눈이 참 저기 해서. 근데, 와이프가 이걸로 바꾸자고 눈 좀 큰 걸로 쓰자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큰 거 쓰니까 눈이 좀 커 보이죠? 원래 제가 눈이 작은 눈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제가 쌍꺼풀 쓰나요? 원래 있던. 이게 지금 약간 나이 들어서 눈꺼풀 내려와서 그래요. 원래 제 쌍꺼풀이 되게 진하게 있었죠. 원래 태어날 때 있는 머리. 그동안은 이걸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안경테로 그래서 그러는 거죠.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40페이지 빈출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1번에 뭐라고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표준세율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과세율 그러시면 안 되고. 2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얼마? 6억 초 주택 유상거래니까 2%. 그죠? 3번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 면적이 증가됐대요. 증가된 부분에 뭘 본다? 원시취득.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 그랬죠? 그거 보시면 돼요. 3번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에 하는 것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말도 안 되는 교환은 매매죠. 매매 유상승계. 그죠? 5번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판매 기간 내 매도자가 판매한 경우 그 매도자의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한다. 일단 얘는 내용은 관두고 이 특례인데 표준세율의 중과가 합한세율은 아니죠. 그게 뭐예요? 뺀 세율을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을 그래야죠. 이런 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건 내용 몰라도 잘하면 풀 수 있는 거죠. 왜 거 몰라도 왜? 특례가 합하는 건 없죠. 특례 자체는 빼는 거죠. 표준세에서 1000분의 20을 뺀다. 그죠? 6번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한대. 세율 얼마예요? 농지를 상호 교환했대. 얼마? 네? 농지 매매잖아. 매매요. 그럼 1000분의 30이에요. 30. 그리고 없어요. 그냥 30. 이걸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환이니까 매매니까 농지 교환 매매는 얼마야? 1000분의 30. 7번 별장의 부속 토지로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않대. 그럼 몇 배? 10배라고 했죠. 10배. 그죠? 안팎 구분 없다 그랬죠? 10배 그렇습니다. 8번 산간, 해변 등의 휴양지에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할 수 있다. 상관없는 건 지역 상관없습니다. 별장 자체는. 그죠? 얘가 상시 주거용으로 쓰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서 별장 여부가 판단되는 거다. 그죠? 그럼 소유자 이외이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관없다겠죠? 물세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든 중과세 한다. 그래서 이때 중과세 이때는 중과세는 임대인한테 하겠죠. 10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에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나온 지문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쇼 처음에 나오면 이것도 나왔던 것 주로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낼 때 뭐만 내라는 거예요? 등록세만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취득세는 비과세적 등록세만 냈던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간다 하는 얘기고. 11번은 민법상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도세에서 뭘 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취득하는 와이프, 위자료를 받는 당사자는 뭘 해야 돼요?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취득세가 전체 다 내는 게 아니라 뭐만 낸다는 거예요? 등록세만 낸다는 거죠. 취득세만 안 내고. 그러니까 거기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간다. 이 뜻입니다.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계산할 때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걸 모두 그런 것은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 일단은 중과 기준세율은 뭐 기억하셔야 돼? 간주취득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간주취득. 그죠? 그러면 기억?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대. 그 증가한 거예요. 그 면적이 증가된 뭘로 문제 있어요?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 문제 있잖아요. 면적 증가는 원시취득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요. 면적이란 말 나오면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간주가 아니라 원시취득인 2.8% 간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중과 기준세는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됐대. 뭐요? 간주 취득이죠. 얘가 이제 중과 기준세를 들어가고. 디귿은 과정주주가 됐다잖아. 그럼 과정주주도 뭐예요? 간주 취득이잖아. 그죠? 니은 디귿이네. 그리고 리을은 상속으로 농지 취득했대. 세율 얼마예요? 농지 2.3%. 농지는, 그러니까 상속은 청분이 28인데 농지 상속은 청분이 2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을은 특례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여기서 특례세율에 해당되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 그 니은 디귿이 둘 다 뭐예요? 간주 취득이잖아요. 그 이거를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간주 취득 기억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취득세 간주 취득은 중과 기준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간주 취득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의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부가징수. 그러니까 세율 파트는 우리 전 범위를 놓고 볼 때 취득세가 가장 많이 세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율이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도 최근에 세율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재산세 세율은요, 과세 대상에 따라 틀리거든요. 대상에 따라.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세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 토지를 맞추려면 뭘 알아야 돼?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게 불리고 별도인지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걔는 뭐 불가능한 얘기고. 그죠? 대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토지 말고 건축물하고 주택에 관한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건축물하고 뭐? 주택. 나중에 뭐 또 배울 거니까 그냥 참고서 또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반 건축물은 0.25%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학원 이런 건 다 0.25%.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시지역 이상의 이렇게 있어요.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다. 그럼 이때 공장 건축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공장이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주거지역에. 그죠?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 왔으니까 오지 말한 데 왔으니까 저거의 2배에서 얼마? 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면 취득세 중과세 하죠. 얘는 재산세도 중과세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5배 5년간 이렇게 됐어요. 5배 하는데 몇 년간이요? 5년간. 나중에 얘 조심할게요. 공부하실 때 얘도 공장이고 얘도 공장이잖아요. 그 둘이 차이가 있어요. 얘는 0.5%? 얘는 5배니까 1.25%인데 얘는 5년간 합니다. 근데 5년 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해요. 근데 얘는요. 0.5% 몇 년간? 이사 갈 때까지. 왜? 주거지역에 오면 안 되니까 왔으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0.5%를 5년간 그러면 안 돼요. 얘가 5년, 얘는 기간 제한 없고 얘가 기간이 있는 거죠. 그 여기 5년의 의미는 기간이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년간은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았어 2년 하고 그럼 취득한 사람이 나머지 3년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로 이게 둘이 그러니까 얘는 둘이 잘못하면 헷갈릴 수 충분히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오굴게 그래가지고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뭐다? 4%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주택은 이제 누진으로 가는데 0.1에서 0.4%. 이제 조심할 것은 고급 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잘 나와요. 시험 몇번 나왔어요. 이거.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 아니고요. 취득세는 중과세가 되는데 재산세는 중과세가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으니까 조심하시고. 하나 더 하면 별장도 조심해요.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얼마? 4%로 가거든요. 근데 이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냐면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얘 과세할 때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장 그러면 토지 건물 합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거 나중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뭐 재산세 있고 토지 건축,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주택 부분만 나중에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뭐 기본 중심되고 이번에 개정된 게 뭐 있어요? 비삼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뭘로 간다? 16에서 48%로 간다. 6에서 38%가 아니라 요거 정도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1페이지 9절의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이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죠. 언제까지 돼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그죠? 자, 누군 예외다? 상속. 얘는 어떻게 되세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안 하시면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증여받으면.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다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옹알이 하는데 제가 부모 심정으로 다 알아듣죠? 그죠? 애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막 얘기하면 내가 뭔 얘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진짜 신기하죠? 애들이 막 하면 엄마는 기시 같아요. 내가 볼 땐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네. 다 서로 통하죠. 다들 알아들어. 자, 1번.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2번. 증여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둘 중에. 네? 취득일로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둘 다 맞아요. 둘 똑같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계약일로 알고 계신 분들 나중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 그런다는 거죠. 둘 다 맞는 얘기죠. 왜? 원래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근데, 그럼 봐봐. 여러분, 아파트 매매를 샀어. 개인한테. 그러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 그럼 취득일이 언제야? 개인과 매매라니까 또 언제 증여라고. 개인끼리 매매했다고 하는데 무슨 계약일이야. 계약상 잔금 날짜지. 계약상 잔금 날짜. 그러면 걔는 언제야? 계약상 잔금 날짜가 취득일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취득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니까 그 계약상 잔금 날짜가 취득일인 거지.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자, 개인 간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 60일이고요. 증여받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국가로부터 취득하면 실제 잔금 지급일로 60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취득일 해놓고 요 취득일을 배웠죠. 앞에서. 뭐 배웠어? 취득 시기 배웠죠. 그걸 왜 배운 거예요? 걔네들은 그날을 취득일로 볼 테니까 그날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이죠. 그럼 둘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취득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단순한 건데 잘못 오해 또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이때 안 하시면 가산세면 되겠죠? 자,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뭐 일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얘는 1일 만번에 3이죠. 근데 얘는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미납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근데 이 한도는 지방세만 해당됩니다. 국세는 해당상 없고. 자, 그러면 원금의 가산세 추가됐습니다. 거둬야 되죠? 얘는 징수 방법이 뭐다? 네, 보통징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징수. 그냥 단순하게 얘만 외우면 안 돼요. 여기서 신고 납부해버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여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가. 그죠? 자, 그러면 좀 이따 배워요. 중과산세라는 것도 있어요. 중과산세. 얘는 미등기 전매하시면 산출세액의 87%로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얘는 징수 방법이 뭘까요? 이것도 어려워? 여기 써있잖아요. 그럼 뭐라 또, 얘가 중자가 걸리는 거예요. 저 중이 붙어가지고 중. 요런 거 중자 걸린 거 고민하는 건 중개사법이나 하는 거야. 우린 그런 거 없어. 깔끔하다 그랬잖아. 그냥 가산세. 무조건 뭐예요? 보통 징수입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시험에 나오거든, 이렇게요. 바꿔서 나온단 말이죠? 얘가 이것만 딸랑 있으면 좋은데, 얘가 원칙이 신고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얘가 뭐가 되거나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추징 대상에서 과세가 되면
이것도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30일 안에 신고 납부, 얘도 30일 안에 신고 납부잖아요. 이것도 신고 납부.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다 신고 납부가 3개가 연장 나오면 공부할 때 되게 편하잖아요. 뭐 얘도 신고 납부, 얘도 신고 납부, 얘도 신고 납부. 그렇게 하면 금방 하니까 한 2번 읽으면 금방 알잖아. 그럼 다 외운 것 같잖아요.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그냥 읽으면 다 똑같으니까 에이 똑같네 이렇게 하면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말고 뭘 기억해? 얘를 기억해. 뭐 가산세가 붙으면 뭐다? 보통징수고 가산세 빼고는 다 뭐다? 신고납부다. 이렇게 꼭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럼 왜 가산세는 보통징수라고 했어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왜요? 가산세가 붙었다는 얘기는 뭘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 전에 기회를 준 거잖아. 60일 안에 하라고. 근데 이행을 안 했잖아. 그래서 원금에 추가됐는데 이것도 신고납부 안 했는데 플러스 알파 된 걸 네가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고지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무조건 가산세는 뭐다? 보통징수다. 이건 등록세도 똑같습니다. 그죠? 같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요 얘기가 시험에 언급이 되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일반과세, 중과세가 내가 일반 상가 건물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세금 내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3년 후에 여기다 나이트클럽 한다 그랬죠? 나이트클럽을. 그러면 얘가 부동산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가 된 거예요? 중과세 대상이 된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한다 했죠. 그럼 얘는 추징해야죠. 왜? 3년 있다 됐으니까. 그럼 얘는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걸 주고 사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걸 팔고 산 거 아니라겠죠. 용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과세 세금 내고 이걸 다 내버리면 얘도 살 때 세금 냈잖아. 취득세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같은 건물 가지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것을 계산하고 요때 낸 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낼 때 얘가 1,000만 원, 취득세 1,000만 원 냈고 이때 세금 신고 안 해서 가산세 200 내서 1,200을 냈다. 만약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빼줄 때 얼마 빼준다? 1,000만 원 빼준다 했죠? 뭐는 안 빼줘? 가산세 안 빼준다 했죠. 왜? 이건 지가 잘못한 거니까 안 빼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30일 안에 뭐 하라고요? 신고 납부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항상 마무리 줘야 됩니다. 보통징수 그럼 틀려버리니까 가산세만 보통징수고 나머지는 뭐다? 신고 납부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라. 그러면요. 우리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하는데 이런 말도 있죠. 취득세를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 또 있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는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겠죠. 자, 그럼 언제는 그러면 60일이고 언제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냐? 이럴지 이게 문제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이 60일은 60일 안에 등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무엇을 부과하겠다? 가산세 그 뜻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하려고 하면 언제가 됐든 등기하려면 취득세는 등기하기 전에 냈는데 사고 나서 낸다 했어. 하기 전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신고하고 돈 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정리하면 문제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로 가면 돼요. 근데 뭐라고 나왔을 때만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그때 뭐라고 하면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고 납부 등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1페이지 1번에 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뭐하고 보통징수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 보다 신고 납부다라고 돼 있죠. 자, 1번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거래대금을 안 납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허가1 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허가 전에 대금 지급하면 나중에 허가 나면 그때 그날부터 60일 안에. 날짜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못 빼고. 상속 빼면 다 60일인 거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에 만일부터 6개월. 외국 있으면 9개월. 이건 뭐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시면 뒤에 기억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지금 한 얘기 있죠? 과세 물건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 적용 후 추징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중과세 대상이나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근데 앞전에 뭐라고 돼 있어? 가산세 제외라고 돼 있네요. 그거 읽고 뭔 얘기인지 알면 되는 거죠.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니은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그러면 등기 등록한다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그러면 되죠. 그 구분 하시겠죠? 안 헷갈리죠? 그냥 취득세 신고납부 그러면 60일 그러시면 되고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럼 뭐라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기한이 뭐예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뭐였다고요? 지났대. 자, 기한이 지나버리면 무엇을 부과한다 했죠? 가산세. 뭐 이걸 했죠? 가산세. 자, 근데 뭐 하래? 지금이라도 뭐 이래? 신고하래. 그럼 뭐 해주겠다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지. 원금과 가산세 중 무엇을 깎아준다? 가산세. 가산세 종류가 신고와 납부 두 개 있죠? 자, 둘 중에 뭘 깎아준다? 아니, 여기만 가면 여기 저는요, 생각할 때 여기 이 정도면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꼭 여기서 멈칫합니다. 희한하게. 그제도 강의하는데 그냥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아, 얘라니까, 얘. 우리 생각이 많아. 돈을 낼 때, 저기 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 깎아주고 돈을 낼 때 그 돈을 깎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라고 자꾸 합니다. 아, 여기 써 있는데 왜 자꾸 그 생각을 기피해. 생각이 많으면 떨어진다니까. 단순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단순한 사람이.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가가지고요. IQ가 150인 사람이 있고요. 120인 사람이 있고요. 80이 있어요. 누가 병이 제일 빨리 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제일 빨리 나서요. 그리고 얘도 빨리 나서요. 제일 안 나는 사람이 왜요? 요 중간 120.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네. 여기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의사가 식후 30분에 약 드세요. 그러면 시간을 재.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죽어도 안 먹어. 왜? 의사가 얘기했잖아. 그냥 빨리 나서. 여기는 의사 말을 잘 들으면서 자기가 또 막 찾아. 이것저것. 근데 머리가 있으니까 잘 찾아 지한테 맞는 거. 그래서 보완을 해.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도 안 듣고 이것도 제대로 못 찾아. 얘들이 제일 안 나서. 합격도 이런 사람이 떨어져. 말도 안 듣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겁나게 공부를 잘해서 하든가. 근데 이런 별로 없잖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하면 어떻게 돼? 여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뭘 찾아.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찾고 많기만 찾기만 없나게 찾아놓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찾기만 하는 거지. 이런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도 학원에서 이거 하세요 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혼자 자꾸 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 좀 되면 하산하는 사람들, 하산.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해. 한 7, 8월 되면 하산해. 왜? 난 이제 혼자 해도 된대. 이런 사람은 하산 속도가 빠르면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공부를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적어도 학원은 안 빠집니다. 계속 하는 거죠. 점수가 나와도. 여러분 점수가 지금 70점 나온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10월 29일 날 7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점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그럼 훅 갑니다. 한 것도 생각 안 나. 중요한 건 막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연습 막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 안 잃어버려야 돼. 기억을 유지시켜야 돼. 대책임질 해야 되는 거지. 그 뒤에 가서 막 특강 같은 거 하면 왜 들어야 돼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특강은 막 내가 공부를 새롭게 뭘 해서 이게 아니라 공부한 걸 하루에 싹 전범위를 정리하는 건 그때밖에 없어요. 혼자 하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하는 거야. 계속 듣는 거죠. 그래야 합격하는 거야. 무한 반복. 막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도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했는데 뭐래? 막 등록시험을 겁나 열심히 해. 떨어진다니까, 시험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등록시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걔는 수업 시간만 하고 끝나고 절대 하면 안 돼. 오늘 등록시험 좀 할 건데 절대 오늘 했다고 해서 이따 오후에 혹시 세법 공부만 등록시험 안 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만 공부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볼 땐 대놓고 얘기해. 여러분 그 자격이 아직은 안 돼. 왜? 그거는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빠삭해가지고 걔는 시험만 봤다면 다 맞아.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양도세, 취득세, 재산 다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무슨 등록세라고 앉았어.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그래도 등록세 해야 돼. 왜? 얘도 그냥 나가면 불안하잖아. 이걸 하는 게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은요.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절대 점수 안 나와요. 항상 제가 하잖아요.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답답하다니까. 딱 합격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상한 걸 공부하는 거 이상한 것만. 일단은 점수가 20점 20개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반타작은? 그죠? 그래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맞을 만한 기반이 없어. 왜?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없는 거죠.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목도 비빌 과목이 없고 그 과목 안에서도 비빌 파트가 없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2차 같으면 중개사법이라 잘하면 거기 비빌 언덕이 있는데 중개사법도 24개 맞아. 그죠? 공법도 24개 안 돼. 그럼 뭘 평균 60 맞을 거야? 거기다 또 같은 과목에서 뭐요? 세법을 한 10개 맞아야 되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 뭐 잘하는 파트가 없어. 양도세도 못하고 취득세도 못하고 재산세도 못하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믿고 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고 갈 때가. 근데 맨날 얘기하지. 2차는 중개사법이 믿을 구석이 거기라고. 공법에 기대면 안 돼. 공법을 믿을 구석으로 걔가 비비면 비비다가 집능 여지만 걔는 아무리 비벼도 끄떡도 안 해. 웬만하면 움직이잖아요. 걔는 비벼봤자 조금 가다 말아. 그 누구한테 비벼야 돼? 중개사법을 막 갖다 비벼야 돼. 그럼 거기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면 30개 21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법 요지부동이에요. 걔는 애지간히 비벼가지고 20개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상한 쪽으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점수가 일단 나오거든요. 얘는 그냥 이걸 깎아주는 거죠. 다 깎아주면 가산세 부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반당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50을 경감해줘요. 이때 경감할 때 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겠어요? 과소신고를 말하겠어요? 무신고지, 무신고. 과소신고로 이미 신고한 거니까 소용없고 신고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깎아줄게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깎아주는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에 돼. 한 달 안에. 자, 그럼 한 달 안에 아무 때나 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한 달 안에 한번 깎아주긴 하는데 얘 납세자가 한 달 안에 기한을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턱깨고 아무것도 안 하고 턱깨고 한 달 내내 얘만 기다리고 이제 나오나 첫째 나오나 했다 한 달 됐는데 안 왔어? 그럼 허송세월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니는 한 달 안에 신고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뭐야? 너는 떡을 쓸 거라. 너는 뭐야? 글을 쓸 거라. 나는 떡을 쓸겠다. 그거죠.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원주시는? 고지서 그리고 있죠. 왜? 얘는 어쨌든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가산세는 보통 징수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걔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 왔어. 바빠서 못 했어.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뭐 날랐어? 통지서 안 났어. 끝.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뭐 하기 전에 통지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지서가 우리 집에 난이 이미 왔어. 그럼 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뭐다? 한 달 안에 뭐 되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 전에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신고불성 실가산세 50%를 경감한다. 이게 뭐다? 기한 후 신고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 실가산세 했고 가로 안에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된다 했죠. 50% 경감합니다. 얘는 신고만 하시면 깎아줘요. 납부 안 내도 경감해주고. 그 밑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한 만료일로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1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지자체장이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뭐해라? 신고하라. 그럼 뭐한다? 50% 깎아주겠다. 이게 뭐다? 기한 후 신고다. 그죠? 보시면 돼요. 밑에 가산세는 보통징수 아까 한 거죠. 그 밑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밑에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한도 얼마? 100분의 75라고 되어 있죠? 얘는 취등록세의 지방세만 해당된다. 3번의 중가산세는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가징수 물어볼 때 되게 잘 나와요. 중가산세는. 그죠? 자, 일단 미등기 전매라겠죠? 걸리면 죽습니다. 몇 프로? 80%. 그리고 얘도 보통징수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취득세만 있고 등록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미등기 전매인데 거기 1, 2번 꼭 기억하셔야 되죠?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뭐예요? 미등기랑 관계없는 거죠.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그러니까 원래 미등기는요. 등기 대상인 애들이 등기를 안 하는 게 미등기잖아요. 근데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요?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골프형권, 콘도미형권, 각종 형권은 제외라고 돼 있죠. 얘는 뭐란 얘기야? 골프형권은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뭐 하겠다? 중과산세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일단 회원권 자체는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뭐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지금 치시는 분 있으시고. 근데 이 중에서 골프 자주 치시지만 골프는 자주 치지만 골프 회원권 가지고 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죠? 왜? 회원권은 아직까지는 걔가 가격대가 좀 나가죠. 그러니까 회원권 가지고 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몰래 팔아먹다 걸리면 뭐 하겠다? 중가산세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도 골프 회원권은 뭐 옛날 마치는 아니지만 부의 상징이죠.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회원권 정도 갖고 있어야 딱 들어갈 때 뭐야? 회원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예, 돈 내야지. 얼마요? 이거. 회원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지. 차도 뭐 있어야 된다. 벤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타고. 제가 벤츠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였잖아. 근데 제가 어제까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내가 벤츠를 타봤어요. 왜? 우리 앞에 교통사고 났어요. 접촉사고가. 근데 그러면 차가 한 달 전에 접촉사고 나가지고 앞뒤 짜부돼가지고 다 고쳤거든. 다 때려 고쳤거든. 잘라가지고 뒤에 다 붙이고 했거든요. 어제 또 가운데 껴가 또 그래가지고 뒤에 범퍼 다 찍으라 앞에 다 찍으라 했어. 야, 2번을 샌드위치 돼가지고 돌아버립니다. 다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난 한 달 전에 서 있는 걸 와서 뒷차 때려받은 걸 걔가 내 차 받고 내가 앞차 받았거든요. 근데 엊그제는 집사람이 퇴근하다가 차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 급정 거니까 그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집사람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딱 섰어. 안 부딪히고 극적으로. 근데 그 뒤 걸 모하비가 땅 때린 거예요. 내 차를. 그러니까 그 차가 또 앞차를 뽕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차는 뒤에 펌프 다 찌그러지고 앞 펌프로 또 앞차 받아가지고 뒤에 앞 펌프 훅 찌그러지고 중간에 나만 우리만 샌드위치 된 거죠. 뒤에 모하비는 멀쩡해. 그냥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과실이지 과실. 원래 내가 받았으면 앞차는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차가 섰어. 정지를 했는데 얘가 받았어. 그러면 그 뒷차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근데 정지했느냐가 문제죠. 블랙박스를 조사한 거죠. 그래 결국은. 봤더니 블랙박스 조사해보니까 와이프가 딱 쓴 거야. 브레이크 잡아서. 딱 정지 상태에서 뒤에서 딱 받은 거죠. 그래 앞차를 받았어. 그 뒷차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차고. 근데 그게 문제가 차가 이제 끝났어. 차가. 왜? 지난번에 잘라가지고 붙였는데 이번에 또 양쪽 받았으니 이제 걔는 중고차 보고 이제 걔는 폐차할 때 그냥 타야 된다니까요. 팔으면 뭐해? 지난번에 파니까 지금 파시면 중고차 파면 한 200만 원이 까질 거예요. 그랬거든요. 또 받았잖아. 근데 그냥 타야 된다니까. 그걸 렌트를 해왔을 거 아니야. 렌트를. 근데 렌트를 했는데 KCM하고 그랜저가 없대요. 그렇다고 갑자기 와이프 전화 왔어. 자기야 벤츠가 왔어. 뭐라고? 그랬더니 렌트를 벤츠에 줬다니까. 벤츠? 타고 왔다니까 내가 여기 지금. 벤츠? 내가 지금 얼마나 그때가 한번 타봤다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렌트를 해가지고 차 교통사고 나서 렌트해서 벤츠를 타본다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타보니까 벤츠나 뭐나 별거 없어. 별거 없어요. 지난번에 사고 날 때는 그랜저 줬거든요. 그랜저 3천? 그거 타니까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어요. 막 많기만 겁내 많고 오늘 기름 넣는데 참 사람이 못 써보여.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데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차를 대놓고. 그러면 뒤에 아저씨가 안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도 모르고 날 서 있는 거예요. 둘이 이러고. 그래서 사장이 오더니 뭐라 그래. 이거는 그냥 누르는 거래. 밖에서 누르면 열려 그냥. 근데 그걸 우리 이거 하려고 찾으려고 아무리 쳐도 막 아무거나 눌러봤더니 아무리 해도 안 열려. 버튼도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없어 보여. 막 차 타고 막 열고 막 찾고 막 눌렀더니 아무거나 눌렀더니 막 이상한 거 열리고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러더니 결국 이거 뒤에서 그냥 아니야 이거는 밖에서 그냥 누르면 돼요. 툭 누르고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LPG로 갔을 거 아니에요? 얘는 LPG 아니래. 또 문 열었는데 LPG가 아니요. 왜? LPG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디 가요? 휘발유 갔더니 경유래 또. 진짜 뭘 하래야지. 아유 나 진짜 엄청 창피하더라니까. 나가긴 잘 나가는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렌트카는 뭐 가장 기본 사항만 뺐잖아요. 근데도 막 왜 이렇게 버튼이 많아 안에. 막 버튼이 여기저기 막 셌어요. 근데 막 뭔지도 모르겠어. 찾지도 못하겠어. 핸들도 그거에 기아도요. 이거 그냥 여기 앞에 있죠. 핸드기아 있죠. 그걸도 있어. 이거 아니야. 핸드기아 있죠. 그 와이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밑에 깜빡 있는 것처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넣지도 않게 툭 건들면 그냥 쭉 밀면 드라이버 갖고 내면 돼요. 그냥 파킹 하면 되고 이것만 꼬떡꼬떡 하면 돼. 웃기죠. 그거 하는 것도 안 돼. 운전하는 것도 안 같아요. 안 맞아 나랑 보니까. 그거 안 맞아. 그죠? 골프 회원권 얘기다 그 얘기네 1번. 그죠? 2번은 지목 변경 차량 건설 간주 취득도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왜요? 간주 취득은 뭐예요?
지목 변경이니까 등기는 안 하잖아요. 등기는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변동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도 중과산세 적용 대상 아니다. 하여간에 그 중과산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부가진수 물어볼 때마다 되게 잘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면세점이 있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자, 보세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취득가액이 얼마야? 5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5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등록세는 뭐가 있어요? 이따 배우는데 6,000원 미만이면 뭔다? 6,000원을 그 세금. 얘는 안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 내야 되고 얘는 뭐가 있어요? 2,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 면제 있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안 걷어요. 아니, 얘는 내야 돼.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6,000원 내야 되는데 얘네 둘은 안 걷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 한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응? 아, 그 시험 문제,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럼 맞냐 틀리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근데 징수한다고 물은 게 면세점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다 안 한다라니까 왜 자꾸 징수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거야.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죠. 그걸 얘기하라니까. 맞다 틀리다.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OX.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자,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잖아. 여기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적용하니까 50만 원이면 50만 이하니까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죠? 맞죠?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앞에 거 두 개 맞았는지 지금 모르면 앞에 거 찍은 거예요.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얘기지. 그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얘기잖아. 같은 말 아니에요. 세 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알고 가면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쉽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외우고 그렇게 나오면 걔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그대로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 50만 원이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지문에. 그러니까 얘만 딸랑하고 가면 틀린다니까. 얘는 알아. 근데 문제는 못 풀어. 얘도 똑같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2,000원이면 징수한다. 자, 2,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 면제를 적용한다. 맞잖아요. 근데 2,000원이면 소액징수 면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2,000원 내야 되잖아. 그런 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지문 자체만 알고 가면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된 문제를 내가 풀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것만 딸랑 외우고 이대로 나온 것만 풀고 가면 나중에 시험 문제 하면 틀립니다. 좀 바뀌면. 근데 그걸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말인데 이렇게 각각 세목별로 틀리다. 자, 그러면 연보취득은 면세점 챙길 때 연보취득은 면세점 판단할 때 뭘 가지고 간다? 이런 보면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접한 토지 땅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산다 했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요? 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10월 1일. 왜 그런다 했어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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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이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렇게 사게 되면 면세점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한 건의 취득으로.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면세점 적용해주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다음 달에 사면 얘는 뭐예요? 이 두 개를 한 건으로 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00만 원이 돼버리죠. 이때부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땅 이렇게 산다 했잖아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 땅 따먹게 한다 했잖아.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사게 되면
면세점 판단은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게 오른쪽 43페이지 맨 위에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 건의 취득으로 뭐 한다?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는 붙습니다. 취득세, 농특세 10% 붙고, 그죠? 그리고 감면에 농특세, 감면 받으면 20% 내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몇 프로 내세요? 20% 내셔야 되죠. 자, 부가세는요, 몇 퍼센트로 외울 거 없어요. 왜? 다 20%고 하나만 10%예요. 뭐만? 취득세 붙는 농특세. 다른 농특세는 다 20%예요. 근데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20%예요. 취득세 왜 10%예요? 하필이면 거긴 두 개 내잖아. 부가세를. 지방교육세랑 두 개 내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만 내. 10%, 조금만 내. 10%. 그렇게라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만 10%. 나머지는 몇 프로? 20%예요. 그죠? 근데 거기 교재 4번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의 경우 해당 세대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 산출한 금액이 100분의 2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론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뭔 얘기인지. 교재는 있는데 설명 한 번도 안 했었죠. 별건 아닌데 외우지 마세요. 내가 1억짜리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어떻게 해요? 1억 곱하기 매매니까 4%. 그래서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농특세 내죠. 농특세는 1억에 무조건 얘는 뭐라 하겠어? 2% 곱하겠죠. 왜? 취득세 붙은 거니까 무조건 2%. 이유 불문하고 2%. 200. 여기다가 농특세 10% 이렇게 하라 했죠. 얼마? 20. 이렇게 보는 거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붙은 거니까 1억 곱하기 등록세만 적용해야 되니까 표준세에 대해서 뭘 빼줘? 취득세 빼주면 되죠. 중과 아니 1000분의 20. 그죠? 1000분의 20을 빼주면 돼요. 왜요? 여기가 취득세 합한 거니까 여기서 취득세 2% 빼주면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죠. 그럼 얘가 4% 취득세인데 여기서 옛날 취득세 2% 빼주면 뭐가 남아요? 2%. 얘도 2%죠. 얘는 뭐야? 얘도 200 곱하기 지방교육세 20하면 얼마? 40. 그래서 420에서 460 이렇게 했었죠. 자, 근데 얘가 주택을 샀어요. 1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어. 자, 취득세 몇 프로? 1%죠. 그럼 1억에 1%. 그럼 100만 원. 그죠? 자, 농특세는 그대로 가요. 똑같아. 1억에 2%, 200에 얼마? 그래서 20.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요가 문제인데. 자, 여기서 2% 빼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주택 1억짜리 표준세가 얼마야? 1%죠. 여기서 2% 빼줘. 이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요. 왜?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세금 못 내죠. 자, 그래서 본다. 주택을 유상거래하면 지방교육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해당 세율. 세율이 3개잖아요. 1%, 2%, 3% 3개잖아요. 여기다가 무조건 얼마? 100분의 50을 하는 거죠. 네, 100분의 50. 지금 1억이 1%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1% 곱하기 100분의 50은 0.5%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럼 1억에 0.5% 50만 원. 거기다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7억이면 2%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2% 곱하기 100분의 50. 그럼 얼마? 1% 곱하면 되는 거지. 3%면 1.5%만 곱하기 반절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금액의 지방교육세 20% 그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5번의 동그라미 4번. 주택 유상거래 취득의 경우 해당 세율에 해당 세율이 뭐예요? 1%, 2%, 3%죠. 여기다 얼마?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뭘 내라? 지방교육세를 내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뜻을 해석하려고 해설해 주려고 한 거지 이걸 막 계산하는 얘기 아니까 요 계산에 꽂혀서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 풀지 말라 했잖아요. 난 안 풀라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애는 자꾸 잘 풀고 잘도 풀고 다 맞춘단 말이야. 짜증나가지고 풀어야 돼. 냅두세요. 그렇게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멍 때리는 나나 시험 보라고 둘 다 찍을 건데 뭘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세법은 내가 말했죠. 10번 나오면 한 번 정도 빼고 나머지 9번 못 풀어요. 문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좀 쉬운 게 나서 조금 공부하신 분은 풀 여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하늘에 두 쪽 나도 5분 안에 못 풀어요. 10분 안에 못 풀고.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계산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가라겠잖아. 굳이 그거 하나 풀겠다고 무리했다가 시험은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만 푸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만 풀고 나머지는 그냥 뭐 나머지 운명에 맡길게요. 그래서 찍어버리고 붙으면 하늘의 뜻이고 떨어지는 것도 하늘의 뜻이다. 이런 분들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을 자기 실력에 의지하지 뭐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죠. 하늘의 뜻에.
그런 사람만 푸는 거야. 그럼 계산 문제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한 거니까 보지 마시고. 6번은 법인 장부등 작성과 보존의 불행이라고 돼 있죠. 법인은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서 보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를 물어요. 얼마? 10%. 이것도 처음에 최근에 한번 언급이 됐던 것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납세지는 항상 물건의 소재지죠. 자, 보세요. 얘가 특, 광, 도세죠. 근데 세금 어디다 낸대서? 시, 군, 구다. 징수, 의임. 그죠? 의임. 여기다 세금 냅니다. 자, 그럼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굴까요? 시군구 특강구. 이게 과세권자예요. 얘는 과세권자. 세금을 시군구에다 낸다 그래서 얘가 과세권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같은 취득 물건의 두 이상.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얘가 경기도, 충청남도. 그래서 얘가 10억이 취득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취득세 내야 된다 했죠. 어디다 내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필지가, 임야 같은 경우는 필지가 크기 때문에 시군 경계에 걸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쪽에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걸쳐버리면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낸다? 안분한다 했죠, 안분. 나눠내는 거예요, 나눠서. 한쪽에 내지 않고. 안분합니다. 안분을 뭘 한다 했죠? 금액하고 면적 기준인데 뭘 한다 했어? 금액 한다 했죠? 금액은 뭘 말한다? 공시가격을 말한다 했죠?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뭐가 있다? 기준시가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이건 국세에서 쓰고 얘는 어디? 지방세 이렇게 있죠. 얘는 지방세니까 뭘로 한 번에? 시가 표준액으로 한 번 한다. 잘 모르면 금액 찍으라 했죠. 잘 모르면 금액 찍어라. 시가 표준액. 그럼 얘가 3만원, 얘가 2만원이면 얘가 5분의 3, 얘가 5분의 2, 얘가 6억, 얘가 4억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나오는 모든 안분은 잘 모르면 시가 표준액 찍으시면 돼요. 잘 모르면. 자, 보세요. 요걸 이렇게 취득했잖아요. 취득세를 냈죠. 나중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그 은행에서, 그죠? 그럼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록세는 어디다 내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취득세는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내는데, 등록세는 세율이 0.2%밖에 안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래서 한 군데다 다 몰아내요. 어디다 내냐? 그러면 그죠? 자, 일단, 등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등기를 어디서 해? 등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네?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등기소. 그냥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 아, 등기소가 뭐 하는데요? 등기하는 장소라니까 등기소. 그럼 양쪽에 등기소가 있겠죠? 자, 그러면 등록세를 어디다 낸다? 여기다 등기하면 경기도다 내고,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하면 충청남도에다 내는 거예요. 한 군데 몰아내는 거지. 그럼 어느 등기소서 등기하냐에 따라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냐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이 등기소는 누구 관할이에요? 어디 관할이에요? 법원 관할이에요. 법원 밑에 있죠. 법원이 관할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 두 개 관할은 상급법원이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 그러면 얘가 여기다 내. 여기다 해. 그러면 충청남도에다 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차이점마다 취득세는 안분해서 내요. 시가표준액으로. 근데 등록세는 뭐 한다?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등록세가 나옵니다. 두 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분은 무조건 지방세는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것도 했었잖아요. 일괄 취득하게 되면 예를 10억에 취득했어.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럼 얘도 뭐 한다?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7번에 맨 밑에 당고 표시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한다?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뭘로요? 시가 표준액. 자, 여기까지 하고 오셨다가 빈출지문 정리 있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